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강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5월 31일에 화물 배송 업무를 하는 43세 된 배 씨가 같은 직장 동료이자 후배인 38세 된 정 씨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정 씨를 살해한 다음에 그대로 둔 것도 아니고 이 사체를 하천에 유기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기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자신이 하천에 버렸던 이 정 씨의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같이 찾아보자. 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 본인에게, 피해자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디 있니?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살인, 사체 유기로 기소가 됐는데 1심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만 바로 어제 항소심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요, 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불량하다는 표현 갖고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의 형량이 더 가볍다. 징역 26년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겠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배 배 씨, 범인이죠. 이 사람은 그 후배 정 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요. 그동안 그 그랜저 승용차, 그리고 그 화물 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명의 빌려서 했으니까 본인은 빚진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정 씨, 피해자 정 씨 같은 경우는 또 왜 그런 명의를 빌려줬냐면 뭐 선배의 편의를 봐서도 편이지만 또 저렇게 어려운 이 배 씨가 원래 신용불량자입니다. 범인 배 씨가. 그런 사람한테 한 300만 원 또 빌렸었던 모양이에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한 600씩 그 할부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배 씨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후배가 자신을 좀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노끈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범행의 실행을 하게 되는데 휴대폰을 나중에 이제 복원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살해한 이후에 시신이 뜨지 않는 법을 찾아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거는 본인이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건지 이런 일련의 계획을 다 세웠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이 피의자가, 이 범인이 이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후배를 살해하고도 그 이후에 벌인 행동이 기가 막히다면서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가족들은 이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워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벌입니다. 뭐냐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가족을 찾아가서 A씨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 자신이 먼저 이렇게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마치 위안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일단은 아직 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그 당시에 단지 그냥 발견이 되지 않고 실종이라고 믿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정 씨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서 가족들이 너를 걱정한다. 무슨 일인지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행동들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모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 가족들을 사실은 2번 죽이는 일을 사실은 이후에 벌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보세요. 그 숨진 피해자의 부모님 앞에서 제가요, 어르신, 또 아버님, 어머님, 제가요, 아드님 꼭 찾아올게요.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올게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발 좀 연락도 안 돼요. 우리 아들놈이 좀 찾아주세요. 이랬을 거 아닌가, 김복준 의원님. 참 이게 교활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일련의 계획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나중에 검거되고 났을 때 이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더더욱 천인공노할 분노가 치미는 게 이 피해자에게는요,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굉장히 가식적이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까지 없다. 이것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 말하자면 차량 명의까지 빌려줄 정도면 이 후배는 굉장히 믿었던 사이, 가까웠었던 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이런 후배 가정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생후 4개월의 아이가 있었다는 세상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이를 키우는 38세의 정말 어렵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후배 가정까지 완벽하게 깨뜨렸던 것이고 심지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 조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네. 개인회생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네. 피해자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이 생후 4개월은 가정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자기 양육비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을 본인이 분명히 예상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한 것. 네. 이것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앞으로 피해자 유가족은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망박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이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평생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 사건 설명하면서 1심이 22년이었는데 2심이 26년으로 늘었다라는 네. 부분에 되게 중점을 뒀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사실 이럴 때 이슈가 되는 거는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뒤집는 결과도 아니고 불과 4년, 22년에서 26년 4년 늘었음에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심에서도 사실은 22년이면 중형이라고 나름 선고를 내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범행을 저지르고 너무 태연하게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스스로 이제 자백을 했거든요. 내가 범행을 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마치 형을 감형하기 위한 말을 시정일관하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 변명으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네. 진심 어린 후회나 반성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아하. 무엇보다도 아까 생후 4개월 된 아이, 그 그러니까요. 가장으로서의 그 한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유족들을 어쩌면 기만한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심에서 22년이 나왔었던 네. 거고 그 이후에 또 형이 더 가중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1심 재판부도 고심 끝에 22년, 징역 22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만 2심은 더 무거운 죄를 선고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2심이 더 중형 26년을 선고한 배경은 뭘까요? 사실은 원심을 되도록 존중해준다. 특히 양형에 관한 의견은 존중해준다는 게 재판부의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이 26년으로 더 형량을 높였다는 건 2심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나 피고인은 마음대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유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하. 피고인이 항소하려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여야 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못합니다. 아하.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양형에 관한 한 항소심이 마지막 재판이기 아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네. 우리가 여기서 형량을 더 늘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형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징역 26년으로 밀려놓은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자체도 매우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네. 유가족들에게 보인 태도가 유가족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준 맞아요. 것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네. 그렇다면 22년도 아주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네. 마지막 판단 단계인 우리 재판부가 여기서 형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26년으로 증액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2심 재판부도요, 물론 형량을 1심보다 4년 더 늘려서 선고한다고 해서 이 피해자, 지금 숨진 피해자가 원통함이 풀리겠습니까만, 그리고 또 유족들의 이 분노가 풀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재판부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한 정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